가을 골짜기에 기다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빛깔이 있다면 아마도 이런 색깔 아닐까요? 지금 이 물들기 시작하는 시점이 그 화려함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장 어떤 그 기다림이 이제 고조되는 그런 시기인 거죠. 기다리는 마음은 그 산에 살고 있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일부러 이렇게 이제 있으면서 무등산을 바라보면서 또 조계산도 바라보고 또 이 가까이 있는 백학봉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제 이 자체가 수행인 것 같아요. 내장산 국립공원에는 내장산, 백암산, 이밤산이 있습니다. 그중 백암산에는 백제 무왕 때 창건한 백양사와 여러 암자들이 있지요. 천천히 걸으면서 선을 행하는 포행길은 가을 아침에 더욱 좋습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말은 단풍세계에서도 통하는데요. 이 나무가 백양사의 자랑거리인 애기 단풍입니다. 이렇게 애기 손처럼 작다고 해서 애기 단풍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작고 앙증맞은 게 빨갛게 물드니까 마치 이렇게 별이 반짝이는 것처럼 훨씬 더 예쁘게 보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는 애기 단풍, 그 붉음이 내려앉았습니다. 출가하고 나서 가장 사실 적응하기 어려웠던 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거였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하루를 일찍 시작하기 때문에 하루가 굉장히 길게 쓰여지는 느낌이 있어요. 수안 스님 신공을 보여주시려나 봅니다. 여기에는 비결이 있답니다. 어느 한 지점만 맞으면 설 수 있거든요. 어떤 인연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대상과, 그게 직장이 됐던 사람이 됐던 무엇이든지 나와 모든 조건이 다 맞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만 딱 맞으면 온전히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약사암에는 신령스런 샘 영천골이 있습니다. 고요한 약수물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죠. 스님하고 동자승 한 명이 살고 있었는데 항상 그 두 사람이 먹을 분량의 쌀만 이렇게 나왔대요. 근데 어느 날 스님을 찾아온 손님이 있었는데 그 동자 입장에서는 결국 자기 밥을 나눠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쌀을 조금 더 얻으려고 그 쌀 나오는 구멍에다가 그 나무를 막 휘저었는데 그 뒤부터 쌀은 안 나오고 물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욕심을 버리라는 가르침이겠지요. 약수물 바로 위에는 약사암이 있습니다. 백학봉 중턱에 생긴 암자로 약수물이 몸에 좋다고 알려져서 약사 열애부를 모시고 있습니다.
백학봉, 학바위. 옛날에는 학이 많이 와서 놀았다고 하네요. 이쪽이 순창군 북흥면이에요. 순창이고 이쪽이 담양 쪽, 그리고 이쪽은 이제 장성. 비양사 전경이 한눈에. 삶은 지금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아요. 아이 때는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고 어른이 되길 기다리고, 그 기다리거나 기다리지 않거나 간에 사실 계절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변화되고 영원히 가을에서만 머무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다리면 다시 오는 가을이 있어 참 다행입니다. 갈참나무와 단풍나무 사이로 내려오다 보면 백양사를 만납니다. 극락교 아래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속세에서 부처님의 세계로 이렇게 건너오는 과정에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어떤 위험들, 예를 들어서 뭐 크게 이제 여름에 장마가 와가지고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이렇게 많이 쏟아질 경우에, 그럴 때 저 용이 이 다리를 이렇게 지켜주는 거죠. 조선시대 문객들이 시를 남겼던 쌍계류에는 숭유 억불 정책을 견뎌낸 역사도 있습니다. 가을이 물에 비친 쌍계류에서 번뇌도 깨달음도 비추어 봅니다. 이게 뭡니까? 이 탑은 우리가 흔히 임원고 탑이라고 부르는데, 이분 마남 대종사 고불총림 도량,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전에 너의 진짜 그 본 모습이 무엇이었느냐.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를 경상도 사투리로 이못고라고 하죠. 존재의 화두를 안고 천왕문 지나 대웅전으로 향합니다. 예, 백양사의 제1경으로 꼽힐 수가 있죠. 이제 대웅전과 뒤에 봉우리 이름을 백학봉이라고 하거든요. 이 백학봉이 조화를 이뤄서 훨씬 더 웅장함을 연출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과 같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내 마음과 같아서 내가 스님 노래 위로 가을이 쌓여갑니다. 넘쳐난다면 백양사 옆에는 천지남이라는 비구니 도량이 있습니다. 이곳에 손맛 좋은 스님이 계시지요. 이 길은 거의 세속 사람들이 오지 않는 곳. 정말 스님들이
공부하면서 또 이게 씌우면서 이제 포용을 하면서 육신을 이완시키는 그 코스입니다. 천진암 근처 단풍은 아직 물들 생각조차 없나 봅니다. 지금 여기 단풍이 파랗잖아요. 이 애기 단풍이 지금 밑에 백양산에 다 단풍이 들었어요. 내장사나. 그런데 이 지금 아주 여름처럼 파랗습니다. 이 단풍은 언제 들었냐 하면은 11월 말일이나 12월 초에 첫눈이 내리면 이 단풍이 파랗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때 한번 그 단풍이 보고 싶으면 그 12월 달에 한번 전진하며 오십시오. 아주 단풍이 이쁩니다. 이곳이 좋은 또 다른 이유, 비자나무 숲길입니다. 그런데 비자향은 여운이 굉장히 많아요. 향도 멀리 가고 또 그 바람에 스치는 그에 들으면 그 비자나무가 우는 그 소리가 한참 동안 귓전에 맴돌고 항시 푸르지만 단풍이 드는 거를 자기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는 여운 소리가 굉장히 길입니다. 길어지면은 가을이구나, 단풍이 드는구나. 스님은 선방에서나 텃밭에서 하는 모든 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내 놀이터입니다. 가지, 고추, 배추. 이제 이게 우리 배추인데요. 저는 이렇게 속찬 걸 싫어해요. 그래서 늦게 심어요. 한 달 늦게 심어서 그대로 이렇게 묵지 않고 그대로 이 속에도 햇빛이 들어가야 되고 비바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묶으면은 안이 노랗잖아요. 원하는 재료로 마음껏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사찰 음식 맛과 영양의 비결입니다. 그쪽에 해 먹자. 가지나물하고 해. 가지 찌고 이거 하고 해. 봄나물은 큰 것부터, 가을나물은 작은 것부터 먹는 거라고 큰 스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진지람에 은행이 이 나무 두 그루는 350년 된 거예요. 그래서 은행이 너무 많이 떨어졌거든요. 다 저 흐르는 물에다가 껍질을 벗겨가지고 알맹이만 해서 이제 선방스님들 대종공양합니다. 큰절, 운무남, 용사 이렇게 하고 은행이 너무 많아요. 가지고 손이 모자라서 못 찍고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똥내가 나요. 그런데 봄에 주술 때는 이 냄새가 한 개도 없어요. 우리 눈이 오잖아요. 눈이 딱 맞고 눈에 몇 번 오는 거 녹았다가 얼었다가 해가지고 3월달 딱 되면 이건 없어지고 이거 알만 남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만 줍는 거예요. 작년에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줍느라고 갖고 아주 애먹었는데 올해는 좀 남는 거는 좀 놔둬 보려고요. 눈 오면은 은행잎은 추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제 은행잎을 노랗게 물든 거를 책갈피에다 다 꽂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로는 못 하잖아요. 이제 초등학교 2학년, 국민학교 2학년, 3학년 이럴 때는 나 영씨가 나 너 좋아해. 이래가지고 책갈피에다 다 꽂아주잖아요. 형도 그려보신 적 있어요? 제가 장본인이죠. 직접 했으니까 알죠. 그래서 결과는 어떠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났죠. 학교 가다가 너 그거 못 봤어? 이렇게 해가지고 걔네 집에 놀러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시골 집에 놀러 가갖고 겨울에 군방 꿈 먹고 은행 꿈 먹고 그랬어요. 추억을 담으며 은행을 줍습니다. 이제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작년 겁니다. 작년 꽤 있으면 지금 국물이 생겨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물을 이제 먹는 거예요. 드세요. 오래 먹을수록 몸에 좋습니다.
밭에서 따온 생채소에 천연 양념으로 옷을 입힐 시간입니다. 식초. 제가 이렇게 해서 간을 보겠습니다. 고춧가루 맛도, 또 오미자 맛도, 식초 맛도, 간장의 맛도, 깨소금의 그 고소한 맛이 한데 어우러져서 한 맛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한 맛을.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되도록 칼을 대지 않습니다. 자연의 맛을 간직해야 하거든요. 그대로 손으로 해서 가을이 입안에 퍼집니다. 잘 됐어요? 첫눈 내리면 오세요. 천지남 단풍이 기다릴 겁니다. 봄빛이 젖어드네 아주 박자가 척척 맞구만. 아이고 그냥 보자.